베이스캠프에서 이제 과학을 담당하기 시작한 김경우입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하게 되면, 일단 기존에 이제 뭐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방송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입시학원이 있던 아니면 일반 학원에서 24년 차에 이제 통합과학 및 물화생지 원투 수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베이스캠프 학원에 이제 8월달 2학기부터 이제 입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이 기존에 인근에 있는 학교의 기출문제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우선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뭐 충암고 같은 학교는 되게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거는 통합과학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 이상의 진행의 수업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이제 까다로운 문제 유형들도 많은데, 일단 뭐 숭실고도 이제 분석한 결과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충암고보다는 난이도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숭실고 문제도 1번부터 이제 총 28문제를 파악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이거는 통합과학의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심화뿐만 아니라 각각 어떤 단원에서 물화생지에 해당하는 원과목 이상의 개념들도 알고 있어야지만 실수 없이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이 좀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원과목 중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수능에 3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 유형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2점짜리 문제 유형들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학교의 동명여고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서술형 문제가 이제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배점도 6문항인데 42점 정도다라고 하면 배점도 좀 어떻게 보면 높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되게 어려워해요. 이걸 어떻게 서술을 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데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어차피 이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다. 어떤 문장 아니면 어떤 단어가 꼭 포함이 되면 네가 뭐 지어서 쓰던 아무렇게 쓰던 무조건 이 단어와 선생님이 원하는 핵심 단어와 이런 문장들만 포함되고 있다 그러면 모두 다 맞게 해주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확실한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제도 쉽게 어떻게 풀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문항 학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아까 숭실고처럼 뭐 원과목을 해야 됩니까? 물론 하면 좋죠. 통합과학도 원과목의 이제 하위 개념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심화 정도의 내용까지만 접해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갖고 온 문제는요, 이번에 숭실고에서 이제 출제된 하나의 이제 대략적인 문제를 갖고 왔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우리 뭐 수업을 했다, 뭐 한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풀 것이고, 이제 푸는 방법이 이렇게도 있을 것이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당연히 이런 문제의 유형을 풀기 위해서 수업 내용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A라는 이제 학생이 B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평 방향으로 밀었답니다. 밀었더니 B의 속력이 2m/s였는데 얼마가 됐다? 5m/s이 됐다. 즉 속도라는 속력이라는 A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원이 운동과 충돌이다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할 게, P라는 운동량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냐? 그죠? 공식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mv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즉 질량 곱하기 속력을 하게 되면 운동량이라는 이런 물리량이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둘이 밀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충격을 가했겠죠. 그래서 I라는 것은 충격량이다라고 해서 충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내가 밀었다라고 한다면 너한테 민 힘이 있겠죠. 이걸 충격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 또한 F 델타 T다라고 이렇게 구할까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T는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선생님 이 삼각형은 뭐예요? 델타. 물리에서는 델타라고 있는데요. 이 델타라는 얘기는 뭐냐면 변화량을 뜻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델타 T니까 시간 변화량. 근데 우리 물리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만약에 진행했다라고 하면, 변화량이고 델타니까 얘는 무조건 나중에서 무조건 처음을 빼는 거야 라고만 딱 강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델타 T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나중 시간에서 변화량이니까 처음 시간을 빼라.
그러면 뺀 값을 F라는 힘으로 어떻게 해라? 곱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충격량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통합과학의 이제 개념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애들은 뭐가 있다?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운동량의 방향성은 속력의 방향과 어떻다? 똑같고, 충격량의 방향은 요 F라는 충격력의 방향과 같다. 선생님 갑자기 뭐 방향성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선생님이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방향성만 언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상위 개념으로 가게 되면 물두의 1단원에 이런 개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물리량을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고 벡터량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뭔데요? 스칼라량이라는 애는 그냥 물리량을 표현할 때 크기만 표현해라. 숫자로. 하지만 벡터량이다라는 애는 크기뿐만 아니라, 숫자라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성까지 표현을 해야 한다. 선생님 방향성을 어떻게 표현해요? 오른쪽이면 뭐 오른쪽이요? 왼쪽, 위, 아래 한글로 써야 합니까? 아예 그렇게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 본인의 뜻대로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 정해 놓기도 했지만 그냥 자기 자신이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야. 기호로. 그러면 당연히 왼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방향성을 표현하는 걸 벡터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지면서 야, 운동량과 충격량 방향성 갖는다 라고만 언급을 해요. 그럼 애들이 이제 멘붕이 오죠. 이게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벡터량과 물리량을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우리가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을 고려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옳은 것만 고르래요. 옳은 것만. 그런데 이제 배점도 3.5점이다 라는 얘기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낮지도 않고요. 한 중3 정도가 되는데 한번 볼까 합니다. 기억!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선생님 얘 풀어야 되나요? 충격량의 크기는 FT니까 계산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게 물원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에서는 뉴턴이라는 학자가요, 크게 운동법칙 3법칙, 3가지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요.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통합과학은 그런 내용이 없죠. 이런 게 있어요. 충격량의 크기는 FT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라는 애가 B라는 애를 오른쪽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밀었다. 그럼 여기에 뉴턴의 운동법칙 3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F라는 힘으로 밀었어? 그럼 B라는 애도요, 똑같은 크기의 힘인데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F라는 힘이 반작용을 해요. 이걸 이제 뉴턴의 운동 3법칙, 작용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반작용의 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리원의 선행의 개념을 약간 얘기를 해준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작다, 작을 수가 있습니까? F 크기가 같아요. 또 힘이 접촉한 시간도 어떻습니까? T라는 시간도 일정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작다가 아니고 서로 같다라고. 읽어보면 원리만 알고 개념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의 문제는 구할 필요 없이 바로 튀어나오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선생님 아까 방향이 있다며요. F 방향이 있다며요. 있습니다. 얘가 플러스 방향이면 얘가 무슨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의 문제는 방향까지 물어본 게 아니고 뭐만 물어봤습니까?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향성을 고려하지 말고 그냥 뭐만, 크기만 우리가 언급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을 만약에 진행했을 때 선생님은 이랬겠죠. 그죠? 야, 방향성도 고려하지만 갑자기 왜 F가 작용하는데 F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죠? 수업 내용에서 이제 원 과목의 작용, 반작용, 뉴턴의 이 운동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겠죠. 그러면 이런 소개한 내용의 개념을 내가 확실히 이제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기억의 지문은 어떻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니은도 보게 되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변화량 나왔는데요. 설명을 잘 들은 학생은 아까 선생님 뭐라 얘기했습니까? 변화량은 델타라고 쓴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P라고 쓰겠죠.
델타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잘 들은 학생은 나중에서 뭐로 구한다? 나중에서 처음을 뺄 것이다. 그러면 B의 운동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구해볼까 합니다. MV 나중에 얼마입니까? 40에서 2m/s 처음이 되겠죠. 나중은 5가 됐답니다. 그럼 나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0 곱하기 5에서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이렇게 써야 하지만 숫자만 쓰면 200입니다. 처음은 40 곱하기 2니까 빼기 80입니다. 얼마 남습니까? 그쵸. 120 남겠네요. 그럼 당연히 니은은 120이구나. 맞는 내용이구나. 손쉽게 우리가 딱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귿을 보게 됐더니 밀고 나면 이번에는 A의 속력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A도요. 나는 A의 지금 방금 구한 것처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한 것처럼 나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왜요? 얘도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나중에 속력이 얼마인지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나중 구해보면 어떻습니까? A라는 애는 60kg입니다. 그러면 60V 마이너스 처음은 얼마입니까? 60 곱하기 6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360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V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 아까 얘기했죠. A가 B를 F라는 힘으로 T만큼 작용했다? 그럼 B라는 애도 F라는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T만큼 너한테 뭐 했다? 반작용했다. 작용, 반작용. 그럼 선생님 얘네들의 FT는 서로 어떻다? 같겠네. 그럼 FT가 같다라는 얘기는 얘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선생님 FT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충격량의 B에 작용하는 어떤 충격량의 값 때문에 운동량의 뭐가 만들어져요? 변화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런 공식을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 FT라는 충격량은 MV-MV0다라고 해서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숙지한 학생들은 나는 지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120을 구했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구하면 되겠네. 그런데 방금 뭐라 얘기했습니까? 서로 A가 B에 작용하는 FT나 B가 A에 작용하는 FT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 법칙에 의거해서 FT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이 얘기는 선생님! A의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도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요? 120 나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120을 놓고 문제를 풀면 V 값은 얼마 나옵니까? 60분의 480에서 7이 나와요. 7이.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 지금 틀렸어요. 4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래 선생님이 FT는 서로 같다라고 해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7이야 라고 해서 얘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F라는 애는 뭐를 갖고 있다?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B의 FT가 120이 나왔다. 근데 B의 F 방향은 어디입니까? 왼쪽 마이너스 방향이죠. 즉 B의 FT는 120이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요? 120이 돼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를 해요. 120이라는 숫자만 보고 딱 120 넣고 계산하니까 7이 나. 그런데 이제 이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들 현역하기에 만약에 7m/s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애들은 내가 구한 값이 7 나왔으니까 디귿도 맞겠네 라고 하면서 디귿을 체크하겠죠. 근데 이 문제의 답은 4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분 애들은 구해놓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디귿은 틀렸네. 그건 니은만 맞겠네. 2번 쓴 학생들 되게 많을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방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얼마였습니까? 120. 근데 아까 A는 얼마였죠? 60V 마이너스 처음이 360인데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120 나왔네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60V는 얼마 나옵니까? 240. 그럼 V는 얼마 나오죠? 그쵸? 4m/s 나오죠.
즉 방향이라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했냐 못했냐라는 거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푼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우리 학원 학생들은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두 다 맞았겠죠. 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행에 조금, 선행까지, 거창하게 선행까지는 아니고요. 단원에 해당하는 이제 원과목들의 이제 요 일부분들, 선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2학기 때 통합과학 부분에 산화 환원 부분과 산과 염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화원에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는 단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산과 염기 또는 중화반응, 산화 환원 반응에서 충분히 이제 원과목과 연관져서 충분히 이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 진행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들을 이제 충실히 공부를 했다. 물론 이제 선행도 하고 심화도 하고 원과목의 단원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 과학은 특히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띄웠는데 이 부분을 나눠주고 이제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키겠죠. 근데 선생님은 학생을 안 믿어요. 왜? 선생님 저 다 외웠는데요. 다 알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외웠다라고 해도 이제 검사를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준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이 빈칸을 좀 중요한 내용들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써봐라. 외웠는지.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대박이에요. 대박. 선생님보다 더 머리 위에 있어요. 뭐냐? 요 빈칸의 순서를 외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빈칸의 순서를 외워요. 와, 그래서 그렇게 할 시간이면 나 같으면 그냥 제대로 암기하겠다. 하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빈칸을 딱 해요. 서술 해라. 산에 대해 서술해라. 물 아니면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다. 이런 식으로 써. 왜? 완벽하게 외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가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제 학생들한테 토시하면 틀리지 않게 무조건 써야 돼 이러진 않겠죠. 어느 정도 선생님이 봤을 때 이 학생은 요 문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제 요 정도면 돼 충분해 암기가 돼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통과라고 얘기를 할까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개념 플러스 암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선행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학교의 내신 문제, 중간이든 기말이든 충분히 우리는 1등급까지. 심지어 여기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그죠? 만점이죠. 만점이 뭡니까? 100점이야, 100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는 1등급.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이런 경지까지 이제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베이스 캠프의 이제 2학기 수업 시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월요일은 예비 통과 수업이 있고요. 이 예비 통과는 이제 통합과학이 되게 중요하게 되죠. 수능도 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대상으로 이제 통과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통과 수업은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지학 부분 나눠져 있는데 이제 좀 어려워하는 물리, 화학 부분 위주로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생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학부모님들 있어요. 중학교 중간기말 보는데 이거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는 통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이제 학교 시험 대비가 들어가기 한 달, 두 달 요 정도부터는 당연히 학교 내신 중요하니까 내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통과를 하게 되면 중학교에 똑같은 비슷한 단원이 나왔다? 그럼 중학교 내용이 너무 쉬워요. 되게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과 수업을 이렇게 월요일날 진행할 거고 목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통합과 그죠? 계속 얘기했던 개념 심화 또는 이 단원에 필요한 원과목까지 선행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 내에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이제 이과생들에 위한 원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업이 있고 또 예비고 1대1 물화생이다라는 얘기는 중학생들 중에 나는 한학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을 지원했기 때문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원투 과목까지 끝낸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시간에는 물화생들에서 이제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나 아니면 3점짜리의
고난이도의 문제 유형들의 문제풀이, 뭐 모르는 거 있으면 확인해주고 이제 검토해보고 해서 문제풀이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클리닉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평상시 때 아까 얘기했던 암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완벽하게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일 때문에 뭐 수업을 빠졌다라는 학생들의 이제 시간을 별도로 이제 만든 클리닉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학기 수업 베이스 캠프에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원에서 만나요. 다.